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진 추리 시작할게요. 이진 추리는 노드가 최대 두 개의 가지 브랜치를 갖는 거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후손을 두 개까지만 갖는 구조. 그래서 이진 추리 보죠. 바이너리 추리라고 하는 모든 노드가 최대 두 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최 두 개 아니면 없던지. 그래서 두 개 후손 아니면 없는 이렇게 되는 수도 있지만 저는 최대 한 개도 가능하다 했죠. 두 개, 최대 두 개의 이그 브랜치를 갖는 자료 구조다 하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 루트가 있고 최대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벨 를 0레벨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1레벨이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이번 학기는 0레벨이라고 하는 걸로 통일해서 제가 그냥 할게요. 이거 이렇게 되니까 개수는 몇 개가 있냐면 이 0레벨에는 이 영승계 한 개가 있죠. 그래서 요 레벨 단위의 노드의 개수는 2의 영승계 레벨하고 맞춰져 있다. 그럼 여기는 그보다 하나 레벨이 더 증가한 거니까 레벨 1은 이게 1승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최대 더 내려가면 여기는 두 개를 가능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개. 다시 그거에 대한 걸로 또 나눠지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레벨 2에는 2의 2승에서 네 개. 이걸 다 합을 하게 되면 이거 합은 2의 0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해서 얼마가 나오냐면 7이 나오죠. 1 더하기 2 더하기 4, 7. 보통 7 이런 거는 보통 우리는 8 빼기 1로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죠. 다시 말해서 2의 3승 빼기 1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쭉 날아가다 보니까 레벨이 이 n인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죠. n 레벨까지. 그러면 여기는 최대 몇 개냐면 2의 n승계에 해당되는 게 노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것까지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2의 0승, 2의 1승, 그래서 2의 n승까지 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2의 3승 빼기 1 이렇게 표시돼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3이라 여기 썼네. 3이라고 하는 거는 이 레벨 값보다 하나 더 큰 값을 보면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2의 n 플러스 1승 빼기 1.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등비 수열로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이런 거는 이제 이 뒷부분에 가서도 쓰일 거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먼저 이런 바이너리 추리에서의 그 몇 가지 종류만 좀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저그 자료 구조를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것도 이름이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우리나라 말로 정이진 추리다 이걸 이렇게 생긴 이름에 이제 그 추리가 있고 요거하고 조금 비슷한 아침 하나 틀린 전이진 추리라고 있어요.
컴플리티드 바이너리 트리. 자, 그다음에 뭐 나머지 뭐지 있는 또 한쪽으로만 쭉 길어진 것도 있는데 그건 얘기하지 말자. 자, 정이진 추리 이거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모든 제 그 레벨 단위에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쭉 내려갔을 때 각 레벨 단위를 보게 되면 레벨 단위 이 노드 개수는 2의 n승 개 더하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 그 정이진 추리예요. 그러니까 더 그려보게 되면 저기까지 다 꽉 채워졌죠. 하나 더 레벨을 내려가면 0레벨, 레벨 0, 레벨 1, 레벨 1, 레벨 3. 이렇게. 그래서 0, 1, 2, 3. 또 4까지 내려가면 여기도 다 둘씩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런 걸 갖다가 정이진출이다라고 얘기죠. 근데 전이진출이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이진출이에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이 레벨 여기 뭐가 있다고 여기가 레벨 n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한 단계 더 내려가면 레벨 n 플러스 1이 있는데 레벨 n 플러스 1부터는 이렇게 해서 왼쪽부터 채워져 있는 거. 그래서 레벨 n 플러스 1일 적에는 이런 모습이고 왼쪽부터 채워지는 구조일 때 이거를 completed binary tree 또는 저희 그 전이진 추리라고 얘기한다 했죠. 이게 할 때마다 저희 그 헷갈려서 뭐 전 그럼 완전히 꽉 채웠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 저거는 정. 그래서 그냥 영어로 외워두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이것도 이 완벽하게 이 그 우리나라 학회에서 정해진 이름은 아니고 책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쓴다 이거죠. 자,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왜 이걸 왼쪽부터 채우냐 이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진출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진출이에 대한 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진출이를 실제 이렇게 그리는 거는 논리적인 어떤 모습이고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이 내장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걸 이 디지털 컴퓨터에서의 표현은 어떨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Q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스택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이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배열이에요. 난 배열이 싫어서 이거를 변수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변수를 너무 많이 써야 되죠. A1, A2, A3, A4 그렇게 쓰던지 뭐 그걸 붙이려면 하도 뒤에다가 변수를 선언해 주는 부분이 많으니까 한 덩어리로 묶어 놓고 거기에 인덱스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겠죠. 두 번째는 연결 구조체를 쓸 수 있다. 또 같은 얘기지만 근데 어느 걸 더 많이 사용하느냐라고 한다면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10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볼 때는 배열을 써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연결 구조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추리의 경우는 두 가지가 다 자주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왜 이진출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더하기라고 하는 걸 만약에 표현했을 때 더하기 3, 4. 이거는 3 더하기 4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얘가 연산자인데 연산자가 피연산자를 두 개를 거느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연산자 하나에다가 두 개, 이걸 바이너리 연산자다. 그래서 바이너리 연산자가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두 개에 해당되는 차일드만 거느리는 바이너리 그 추리만 가지고도 이 웬만한 그 자료를 표현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그러면 굳이 추리를 쓸 필요 없고 그래프라고 하는 건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진 추리가 왜 그 얘기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배열을 이용해서 이진출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자.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죠. A 다음에 왼쪽으로 B라고 하는 자손이 하나 만들어지고 B가 D라고 하는 자손을 하나 만들고 D라고 하는 자손을 이렇게 계속 왼쪽으로만 치우쳐 가지고 자료를 만드는 이런 논리적인 구조가 얻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거죠. 자, 이거는 이제 논리적인 모습이고 이걸 실제 우리가 배열로 나타낸다면 배열을 추리라고 하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의 덩어리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생긴 배열 안에 들어가겠죠. 1차원적인 배열이면 되겠다. 그럼 배열은 인덱스로 표현하니까 여기가 0번으로 써도 되는데 1번으로 쓸게요. 1번으로 쓰는 게 좀 편리한 점이 있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이게 루트니까 A라고 하는 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 했죠. 그 다음에 2번에 들어가니까 왼쪽에.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빈칸. 따라서 여기 B가 들어가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배열에 해당되는 걸로 넣으면 여기 3번에 해당되는 걸로 넣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B 다음에 후손을 가지고 C가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쪽에도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정이진 추리의 경우는 이렇게 되죠. 정이진 추리해 보니까 B 다음에는 C가 들어오고 여기에 그리고 세 칸이 B죠. B가 민거 빈거 세 거. 세 개가 B죠. 그래서 여기가 5, 6, 7번이 B고 드디어 D가 여기 들어오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배열을 만든다 했죠. 배열에서 추리를 만든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왼쪽으로 쭉 해서 한쪽으로 기울였다 그래서 사양 이진추리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 빈칸으로 쓰일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공간들이 이렇게 낭비는 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반면에 여하튼 전 이진추리의 경우를 보게 되면 A가 있고 B, C, D 이렇게 한 데 있다고 가정해 보죠. 이 경우는 1번부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루트에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번에 B가 3번 인덱스 있는데 C라고 하는 노드가 그리고 4번 인덱스 있는데 D가 5번 인덱스 있는데 E가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잘 보게 되면 여기 인덱스 값을 보게 되면 인덱스 값 요거는 이렇게 된 거에다가 곱하기 2 하니까 바로 왼쪽 차일드 값의 위치가 얻어지죠. 그 다음에 이거 3은
곱하기 2한데다 더하기 1하니까 오른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위치가 산출이 되는 거죠. 역으로 이렇게 갈 적에는 이게 패런트가 되는데 나누기 2한 거죠. 나누기 2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나머지를 없애버리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컴프리티드 바이너리 트리 전 이진 추리와 같은 경우는 여유 공간 없이 여유 공간이라기보다 그 낭비 공간 없이 이렇게 꽉 채워져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장점이 있냐면 뭐 전이진 출이 아니라 그냥 일반 줄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n개 노드로 구성됐다.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깊이는 앱스를 산출해라라고 한다면 반씩 나눠지는 거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래서 이렇게 된다. 만약에 이제 한 개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레벨이 뭐 1부터 하는 건지 뭐 0으로 하는 걸로 한다면 이렇게만 쓰면 되겠네. 쓰는 걸로. 자, 그다음에 이 페런트는 어떻게 되냐? L 차일드 레프트 차일드의 위치. 다시 말해서 배열에서의 위치를 찾는 거죠. 이거를 L 차일드라고 이름을 할게요. I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1번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요거에 A의 이 왼쪽 차일드는 어느 위치에서 저희 그 배치를 받아야 되겠느냐라고. 자, 왼쪽은 2 곱하기 I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현재 이 그 노드의 위치. 다시 말해서 배열의 위치죠. 인덱스를 I로 나타냈을 때.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2에 I 이렇게 곱해 들어갔는데 만약에 여기 2 다음에 곱하기 여기다가 했단 말이에요. 2. 여기 2. 5번. 곱하기 2 하니까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10번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배열은 요거밖에 안 만들어 놨다라고 가정하죠. 그죠? 배열의 크기. 근데 10번은 더 만들 수가 없죠. 공간 초과했어요. 따라서 이의 아이를 두 개를 곱한 거는 전체 n의 개수 이거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왼쪽 차일드의 위치값이 산출되는 거죠. 만약에 했더니 곱했더니 이게 n보다 더 큰 값이 나오더라. 여기 전체 개수가 5개로 잡았는데 5개보다 더 큰 값이 나와서 10이 나왔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노드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오른쪽 차일드는 그렇다면 이렇게 쓸게요, 그냥. 오른쪽 차일드는 2번에 A가 들어가 있는 인덱스가 1번에 있으니까 오른쪽 차일드는 C죠. C는 어디 들어가냐면 3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곱하기 2하고 더하기 1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현재 노드의 위치에다가 곱하기 2하고 더하기 1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조건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열의 크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i 플러스 1이 전체 노드의 개수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조건이었다 그러면 오른쪽에 차일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이제 패런트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패런트 노드 위치를 갖다 산출해 보자. 그래서 i라고 하는 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 C가 있는 이 지점에서 또는 요 E 여기서 5번 인덱스죠. 요거의 패런트를 찾으려고 한다면 요번 인덱스로부터 어떻게 찾으면 될 것이냐 이죠. 그러면 5 위에는 B가 있는데 B는 2에 있죠.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변형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럼 5를 나누기 2 하니까 2.5. 근데 반올림하는 것도 아니고 버림을 해라. 이렇게. 나머지는 버림이지. 소수점이야. 나머지 버림. 요 기호가 이거죠. flow. 따라서 i라고 하는 위치값이었는 거에 페런트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그거를 2로 나누면 되는데 소수점 이하는 버려라. 단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됐는데 a라고 하는 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또 페런트가 있는 줄 알고 2를 나누면 0이 나오겠죠.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루트니까. 따라서 여기는 i가 1이 아닐 때 다시 말해서 1보다 크다는 얘기죠. 만약에 i 값이 1이라는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더 이상 갈 필요 없는 시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루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배열론 이렇게 했었는데 당연히 연결 구조체로 쓴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뭐 차일드를 세 개까지 건드렸을 때 디그리 오브 추리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는 방식을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이진 추리에 대한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는 배열이 아니라 연결 구조체를 한번 활용해서 나타내 보자. 연결 구조체를 하려면 일단 노드에 대한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노드에 대한 구조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생긴 걸로 하자 이거죠. 단순하게 노드에 링크가 한 개 있는가만 가지고 하기도 하고 두 개 있는 거 가지고도 했는데 여기 그래서 두 개에서는 앞쪽으로 왼쪽, 앞쪽 뒤쪽 이렇게 했었죠. 여기는 포인터가 두 개가 있긴 있는데 하나는 왼쪽으로 쭉 따라가는 왼쪽 후손, 이쪽은 오른쪽으로 가는 오른쪽 후손 이렇게 하자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자료들이 들어가는 거. 뭐 여기에 아까 A, B, C와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냥 편의상 정수값을 넣어보자야죠. 그래서 이름을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다 하고 왼쪽에 있으니까 이거는 차일드를 가리킨다 해서 L 차일드 여기는 R 차일드라고 할게요. 포인트가 두 개 있고 가운데 데이터가 있는 것. 아까 이런 예를 하나 왼쪽으로 쭉 기울어진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 배열로 하게 되면 공간을 안 쓰는 공간들이 자꾸 만들어지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러한 연결 구조체로 만든다면 이거 숫자 값으로 대신 바꿔 넣는다고 가정하고 A라고 넣을게요. 왼쪽을 가지고 했더니 B가 있고 또 왼쪽을 따라서 C가 있고 또 왼쪽을 따라서 D가 있고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A에서는 오른쪽으로 후손이 없고 B도 오른쪽으로 후손이 없고 C도 오른쪽으로 후손이 없고 D는 당연히 끝이니까. 또 하나 더 해서 보게 되면 전이진 추리 이렇게 생긴 거였다라는 거죠. 이게 A가 있고 A의 왼쪽을 가지고 후손이 B, 오른쪽에 C. 다시 B 왼쪽으로 D가 있고 E가 있고 이쪽으로 F가 있죠. 자, 다 리프 노드는 양쪽이 다 넌. 그리고 C는 하나만 후선을 왼쪽 후선만 건드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저희 때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죠. 시작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루트에 해당되는 거. 이게 추리라고 하는 거에 루트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1차원으로 갔을 적에는 우리가 이런 배열을 1차원적인 배열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따라가고 하는 거는 했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 갔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도 갔다가 여기가 끝났어. 그럼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가는 걸 또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이렇게도 갈 수 모든 노드들을 방문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건 노드들을 방문할 때는 쭉 오른쪽으로 따라가든지 왼쪽으로 따라가든지 1차원 어떤 구조의 선형 구조일 때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거는 사양의 어떤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번져 나간단 말이에요. 저런 경우에 어떻게 이 추리를 갖다가 노드들을 방문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노드 방문하는 것까지만 오늘 하고 끝낼게요. 끝나는 게 아니라 실습. 자, 그러면 여기 노드들이 쭉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각 노드들을 후손들을 또는 저희 그 여기 각 세대들을 사람이라고 치면 한 번씩 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인지를 찾으려면 홍길동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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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이냐 다 한 번씩 찍어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건 뭐냐면 각각의 노드들을 다 제 그 짚어가야 되겠죠. 손으로 짚어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프로그램으로 짚어간다, 알고리즘 짚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추리가 후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게 좀 간단하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우리가 다루는 건 현재 이진 추리니까 이진 추리의 운행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운행을 트래버설이라고. 이거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가 영어로 인어더 바이너리 트리 트래버설.
인오더 뭐 다 빼고 인오더 트래버스라고만 쓸게요. 라고 하는 방법으로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프리오더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포스트 오더 방식을 이렇게 있다. 자,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페런트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한번 했죠. 페런트. P. 그다음 왼쪽으로 이렇게 있고 오른쪽으로 또 서브 추리가 있죠. 이쪽에 있는 거 이거를 왼쪽에 있으니까 레프트 서브 추리. 이걸 라이트 서브 추리라고 가정한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자 이거죠. 그러면 인오더 방식은 뭐를 하는 거냐 하면 요걸 다 이제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요걸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왼쪽 서브 추리를 방문을 다 끝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페런트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요거까지 방문하고 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방문 순서야 이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요. 그냥 for 같은 거나 while룸을 쓰려고 한다면 좀 복잡할 거예요. 좀 복잡한 게 아니라 아예 저희 그 포기해버릴 정도로 잘 안 돼. 프리오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거 먼저 하고 이거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페런트를 먼저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페런트가 다 끝나고 나면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왼쪽 오른쪽 간다 얘기죠. 이렇게 가는 거. 그렇다면 포스트 오더는 이거는 뭐 당연히 왼쪽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왼쪽 서브 추리를 다 방문해. 근데 이 왼쪽 서브 추리도 어떤 식으로 방문하냐? 포스오더 방식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오른쪽 방문하고 그리고 페런트. 이 순서대로 한다. 이건 지울게요. 중간에 떡꺼져 가지고 이해 아이가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한번 아까 얘기했었는데 더하기 여기 4, 5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생겼다라고 가정하죠. 그죠? 그걸 인어더 방식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페런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왼쪽이니까 4, 그 다음에 페런트니까 이거,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결과대로 방문하는 순서가. 프리오더 방식으로 한다면 페런트를 먼저 방문하라 했으니까 더하기 먼저. 그 다음에 왼쪽 이거 하나밖에 없죠. 오른쪽 이렇게. 포스오더 방식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난 다음에 페런트 하라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거 저번 때 했었죠. 수식을 표현하는 방식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이걸 다시 말해서 인픽스 노테이션이라고 얘기했었고 이거를
앞에 난다 그래서 프리픽스라고 해요. 이거는 뒤로 간다 그래서 포스트 픽스. 자, 이런 의미하고 일맥상통하게 각각의 노드들을 방문하는 거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산자하고 피연산자가 같이 섞여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그 찾기가 쉽죠. 그리고 노드가 세 개밖에 없으니까 찾기가 쉬운 편인데 조금 더 이제 그 노드의 개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이런 이제 그 수식이 아니라 뭐 더하기 빼기와 같은 어떤 연산자도 없고 그냥 A, B, C, D만 있다든지 1, 2, 3, 4만 있다든지 했을 때는 조금 이제 그 어떤 순서대로 방문할 것인지 난해할 수가 있죠. 제일 먼저 A라고 하는 루트 노드가 있고 여기에 이 B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얘는 컴플리티드 바이너리 트리 전 이진 트리는 아니에요. D가 있고 여기까지는 정 이진 추리가 됐는데 왼쪽부터 꽉꽉 채워졌으면 전 이진 추리다라고 했는데 불행하게 뭐 그건 관계는 없지만 여기 이렇게 있다. 여기 I j 이렇게 생긴 추리가 있는데 이 추리를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오더 방식으로 방문했을 땐 어떻게 각각의 정점들을 노드들을 정점이 노드들을 방문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 이렇게 됐을 때 세 가지 방식 인오더로 했을 때 결과는 뭐가 나올 거예요? 이걸 찾아라 했죠.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그럼 제일 우리가 많이 접해왔던 거 4 더하기 5와 같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한 거부터 보고 그런 어떤 표현법에 대한 거부터 보고 그리고 나서 이 프리오더, 포스오더 이렇게 나갈게요. 그러면 A를 루트로 봤을 때 이쪽을 왼쪽, 이쪽을 오른쪽 서브 추리로 볼 수 있겠죠. 그 왼쪽 서브 추리, 오른쪽 서브 추리의 이름을 붙여보자 이거죠. 이거를 왼쪽이니까 이렇게. 네. 근데 A를 기준점으로 왼쪽에 있는 서브 추리다. 이거는 A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서브 추리다라고 하는 걸로 서브 추리의 이름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죠. 그다음에 다시 요 안에 있는 것도 인어더 방식으로 한다면 여기서 똑같이 인어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도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이쪽에 제일 처음에 할 땐 인어더, 두 번째 할 땐 포스트 오더, 세 번째 할 땐 뭐 프리 오더.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한다. 이렇게 혼동스럽게 하는 게 되면 아마 조금 알고리즘 찾기도 힘들고 결과도 뭘 바라는 건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하자 이거죠. 전체를 인오더 방식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으면 이쪽 서브 추리도 똑같은 방식을 한다. 자, 이게 B가 여기서 가장 높은 페런트면은 왼쪽에 있는 거. 이거는 T의 B를 기준으로 왼쪽. 이거는 B를 기준으로 오른쪽.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쓸게요. 그럼 이거는 T의 C를 기준으로 왼쪽. 이거는 T 추리인데 서브 추리인데 D를 기준으로 오른쪽 이렇게 표현하지. 그럼 여기는 2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하나 서브 추리가 되죠. 이것도 T인데 T라고 서브 추리를 T로 그냥 제목 T인데가 아니라 T고
왼쪽이고 E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 하나만 있죠. 여기는 G를 기준으로 왼쪽. 이거는 G를 기준으로 오른쪽.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인오더 방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왼쪽 그 다음에 패런트 오른쪽 이렇게 되죠. A가 왼쪽에 있는 거 방문하고 그 다음에 A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A의 오른쪽에 있는 걸 방문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자, 그러면 이거는 서브출이니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그럼 요거는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이너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T A의 L 승으로 표현된 거 요거는 B를 기준으로 또 나타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T B의 L 승 왼쪽 다음에 B가 오고 그리고 오른쪽에 T B의 L 승 이렇게 오죠. 그래서 이게 이거를 대표하는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이거는 왼쪽에 있는 이거는 D라고 하는 노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죠. 어려움이 없고. 자, 이거는 다시 풀어보게 되면 이게 T, B의 R승으로 표시됐는데 2를 기준점으로 왼쪽 그래서 T의 2를 기준점으로 왼쪽에 있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되죠. 요거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H라고 하는 원소. 그래서 여기까지 이 지점까지 순서대로 방문한 걸 보게 되면 먼저 서브 추리에 이거를 서브 추리하기 위해서 요거에 대한 것도 인오더로 가고 요거 인오더로 다 하고 나니까 D가 나왔네요 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제일 먼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B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거 와서 여기서 똑같이 인오더 방식하니까 H가 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2를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디를 가냐? 다시 1로 뛰어 넘어가서 A가 나오는 거죠. 패런트에 해당되는 거. 현재선 루트 노드. 자, 이거 요 밑에다 써야 맞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저도 이것도 여기다 그냥 쓸게요. 왼쪽 거 다 끝내고 패런트하고 오른쪽 갈 거니까 여기 이쪽에 가겠죠. 이거 풀었으면 여기는 A를 기준으로 되는 이 서브출인데 C가 거기에 가장 윗대가리로 있죠. 따라서 이 C의 왼쪽하고 그 다음에 C가 있고 뒤에 R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이 추리에 대한 거다 이거죠. 그걸 서브 그 인오더 방식으로 방문한 거죠. 자, 여기 T, C의 L승은 요 노드 하나밖에 없어요. F라고 하는 노드. 이거는 하나 이렇게 없죠. 그럼 F 다음에는 C로 갈 테고 요거는 다시 어떻게 풀려 보니까 G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로 나눠져 있죠. 따라서 G를 기준으로 왼쪽 G 그 다음에 G를 기준으로 오른쪽 이렇게 돼. 자, 이거는 뭘로 돼 있나 보니까 왼쪽에 있는 거
이거 거꾸로 썼네요. 이렇게 i가 되고 이건 i고 그 다음에 다 끝났으니까 턱 뛰어 올라와서 G로 가고 그 다음 오른쪽에 G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A 요거 그대로 내려왔고 이렇게 와서 방문을 되면 첫 번째 순서가 F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C를 방문하고 그리고 동그라미가 있는 이 I, G를 방문하고 마지막 J를 방문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인오더 방식으로 방문한 겁니다. 이거 손으로 했어요. 손으로 하니까 이거 노드가 몇 개 안 되는데도 그리려니까 좀 복잡했죠. 이걸 프리픽스나 포스트픽스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쉬었다 할게요. 쉬지 않고 그냥 빨리 하나만 더 하고 이 프리픽스 프리오더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일찍 끝내는 게 낫겠죠. 음. 자, 그럼 이거 방식으로 하는 걸로 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아까 여기서 그대로 한다면 이쪽 거 먼저 이거 먼저 이거 이렇게 가는 거죠. 따라서 A를 제일 먼저 패런트를 먼저 한다. 그 다음에 한참 다 갈 수도 있고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짧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서브 추리에 해당되는 걸 하죠. A의 왼쪽 서브 추리에 해당되는 거. 끝나고 나면 그거의 오른쪽에 서브 추리에 해당되는 걸 한다. 이렇게. 그럼 요것도 서브 추리인데 요건 나는 인오더를 방문할래 라고 하진 않는다 이거죠. 이거 프리오더 전체 프리오더를 방식했으면 이것도 프리오더를 해라 이거예요. 시험 문제를 비비 꼬아서 이거는 인오더를 하시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죠. 한 번도 제가 그런 시험 문제를 내본 적도 없고 그런 건 낸 사람도 못 봤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이제 그 누구 틀리라고 낼 필요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 마찬가지 프리오더 방식으로 방문하자. 그럼 여기서 프리오더 방식을 방문한다면 이거를 제일 먼저 방문하고 왼쪽 오른쪽 하는 거죠. 그러면 B를 먼저 방문한다. 그리고 B를 기준으로 왼쪽, B를 기준으로 오른쪽 이렇게 되죠. 자, B를 기준은 B에서 보니까 왼쪽에 있는 거 이거 D 하나밖에 없죠, 원소가. 그래서 이거는 D라고 쓰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E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하나 있죠. 그래서 E 이거는 다시 E가 있고 여기 T, E의 왼쪽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T, E의 L승으로 되어 있는 이것도 여기 보게 되면 H라고 하는 원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H로. 자, 그래서 다 원소밖에 없죠. 그래서 이전까지 와서 보게 되면 뭐냐면 이게 시작 위치는 요거고 A가 하나 찍었고 방문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B 그리고 D 그리고 E 그 다음에 여기 H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서브 줄인데 이것도 프리오더 방식으로 공간이 없으니까 요거 여기다 이걸 서브 추리를 일단 이제 프리오더 방식으로 가지고
그러면 이쪽도 프리오더니까 요걸 먼저 하죠. C를. 그래서 C. 그 다음에 C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거. C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거. 그러면 삼각형은 빼도 상관없고. 저희 쪽에 보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F 하나밖에 없죠. 이거는 F라고. 그러고 나면 다시 이걸로 가면 되는 거죠. 더 이상 추리를 갖다가 방문할 게 없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그러면 이거다. 여기는 G가 거기에 패런트죠. 따라서 G를 방문하고 G의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G의 오른쪽에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눠지죠. 자, 왼쪽에 있는 거 보게 되면 I, 오른쪽에 있는 거는 J, 이거는 I, 이거는 J. 이거는 보니까 순서대로 가니까 C, 그다음에 F, G, I, J 이렇게 되죠. 어떤 거냐면 요거 다음에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프리오더까지 하는 걸로 일단 방문하는 거를 해봤어요. 포스트오더까지 방문하는 것까지 하고 그리고 끝낼게요. 그러면 마지막 포스트오더 방식을 가지고 방문하는 걸 보자. 자, 포스트오더 방식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마지막 한다 그러죠. 패런트. 따라서 A가 패런트가 제 맨 마지막에 왼쪽에 이렇게 이 서브 추리가 있고 이거 다 끝내고 나면 A라고 하는 거에 오른쪽 서브 추리를 하고 그게 다 끝나야 비로소 이 두 개의 서브 추리의 패런트인 A라고 하는 노드를 방문하게 된다. 이 부분도 포스트 오더 방식을 가지고 방문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포스트 오더 방식의 요거만 뚝 자르고 다 지워졌다고 하게 되면 B가 패런트죠. 거기에 왼쪽, 오른쪽 나와 있어요. 그래서 B가 패런트니까 B의 왼쪽, 그 다음에 B의 오른쪽, B 이렇게 되죠. 저희 B의 왼쪽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D 하나밖에 없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 다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일로 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2가 제그 패런트죠. 따라서 2의 왼쪽에 하나, 그 다음에 2. 오른쪽이 없으니까 오른쪽 빼고 2 한다 이거죠. 자, 그럼 요거는 다시 H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안 남았죠. 여기 H. 그래서 여기 지점까지 오게 되면 D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H를 방문하고 E를 방문하고 B를 방문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호스트 오더 방식으로 방문할 거니까 이쪽에 해당되는 거. C가 여기서의 패런트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C 이렇게 되죠. 다시 요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F라고 하는 노트 하나로 이거는
G를 패런트로 해서 왼쪽 오른쪽. 그래서 G를 패런트로 왼쪽, G를 패런트로 오른쪽, 그 다음에 G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눠지죠. 이거는 I, 이거는 J였어요. 이 지점에 와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F,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J, G, C, A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손으로 따져보면 이런 방법으로 가는데 보면 뭐냐면 전체가 인어더 방식이었으면 서브트리도 인어더, 또 요 안에도 또 인어더, 또 인어더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바이너리 트래버설 알고리즘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또 작은 걸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재기 호출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알고리즘은 간단하긴 하지만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고 실습 자료 나와 있는데 이 실습 자료 드린 거 번호가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그거 7번, 8번인가 8군가 그럴 거예요. 그거 해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4시간 수업에 2시간 이론, 2시간 일습하려고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리고 원래 실습 2시간, 이론 2시간에서 이론은 일반 강의실, 실습은 이렇게 실습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강의실 배정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다 같이 하다 보니까 3시간도 하고 뭐 2시간 하기도 하고 하니까 실습은 여러분들이 조금 좀 참여를 집에서라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뭐 비싼 수업료 내고 오셨으니까 꼭 저희가 손해 보시지 마시고 투자한 것만큼 건지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28일 날 시험이라고 돼 있거든요. 월요일 시험, 네, 2시부터예요. 자,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5시 50분까지 시험인데 이게 너무 길죠? 허리 아프실 것 같아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4시, 그래서 5시까지만 할게요. 50분 줄여서. 근데도 불구하고 안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공부하시면서 시험 공부하시면서 그 오시는 분들. 그럴 때 약간 조금 유동성은 있겠지만 이때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 시험은 K36 중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건 강의실이 확정이 됐으니까 컨퍼런스 룸이에요. 제 그 김수환 간 뭐제 마음대로 그냥 김수환이라고 부르긴 좀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 성함을 딴 이 그 건물에서 366호에서 시험 보니까 책하고 필기한 거하고 다 들고 오시는데 그때 빈손으로 오신 분이 꼭 있어요. 나는 저 이거 머릿속에 다 저장해 갖고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고 보면은 시험 볼 때 그냥 저그 백지 내고 가시기도 하고 이 옆 사람한테 책도 빌리겠다고 그러는데 뭐 그래서 곤란한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이 다시 태블릿 PC 보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그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니까 이 필기한 거하고 그다음에 그 책하고 다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그쯤에 저희 시험에 대한 힌트라고 할 수도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볼 때 제가 대충 힌트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 다 공부를 많이 하시면 그냥 다 알겠는데 이런 게 나오겠지 그러는데 그리고 족보
저 여기 뭐 강의 나온 지 2년밖에 안 돼서 족보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대충 저 인간은 이렇게 문제를 내더라. 그러니까 대충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자료 받으신 분 있으면 그거 가지고 혼자서 독점하지 마시고 알려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는 한 5문제 정도 나올 거, 이제 4문제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생 수가 많아서 너무 많은 문제 채점하기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한 문제만 내고 좋긴 한데 그거 틀리면 뭐 내년에 또 또 다시 다른 분하고 또 수업 들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최소한 네다섯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면 백지 내지 마세요. 뭐라도 써놔야지 나중에 저 이거 뭐라고 쓰는 건 아니고 꼭 답에 유사한 걸 적어주셔야지 제가 채점하니까 그 백지 내지 마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자, 30%가 A를 드리게 돼 있으니까 30% A를 드리는데 여기 한 86명, 뭐 80분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24분이 A죠. 근데 다 A 플러스를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그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너무 이제 이거 조작한 흔적이 나서 그래서 그쪽은 이해해 주시면 곤란하게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은 그렇게 되고 미리 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 쓰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실습 각자 하시고 우리 가시면 되겠어요. 질문 있어요? 일단 녹화는 안 돼.